소비에트의 등장과 10월 볼셰비키 혁명. 1917년 2월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착실하게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혀나갔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비에트를 조직했고 3월 1일에 사병의 권한과 권리에 관한 헌장을 발표하여 사병들에 대한 지지를 넓혔다. 이 헌장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표를 선출해 구성되는 병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결국 소비에트는 군사행동을 통제하는 최종 권한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군대의 무기, 차량, 물자들은 장교의 통제에서 벗어나 병사위원회의 권한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병들은 근무 중이 아니면 장교에게 격리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나자 러시아 전역에서 이러한 소비에트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6월 3일에 벌어진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는 350개 지역 단위에서 온 대표자가 참석했으며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의 대표들보다 노동자와 군인, 농민들의 곁에서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러시아 임시정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지지 기반을 잃고 있을 때 소비에트는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 임시정부가 재헌의회를 소집했을 때는 이미 볼셰비키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후였다.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은 1917년 4월 3일 독일에서 돌아왔다. 그는 이튿날 2월 혁명의 불길을 부르주아 혁명이라 단언하며 이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를 4월 태제라고 한다. 레닌은 대부분의 당 지도자를 설득하여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전쟁이라는 상황과 경제적 혼란에 따른 부담감은 임시정부의 입지를 계속 흔들었다. 그러던 중 임시정부는 전쟁 목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쟁 목표와 관련하여 방어적 전쟁만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는데 이는 소비에트의 전쟁 중지 입장과 배치되었다. 이러한 임시정부의 선언은 자신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노동자, 하층민들은 이것에 즉각 반발했다. 무기를 든 군인과 대규모 군중이 모스크바 거리에 등장하여 장관과 제국주의 전쟁을 비난했다. 밀류코프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사임했고 내각은 개편되어 대규모 사회주의자가 내각에 진출하게 되었다. 7월 3일에는 수만 명의 무장군인과 수병,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다. 4일에는 도시 전역에서 발포가 있었고 사상자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이들을 지도하지 않았고 정부는 4일에 쏟아진 폭우로 흩어진 시위대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볼셰비키는 반란 혐의로 조사받았고 대부분의 지도자가 체포되었다. 레닌을 비롯한 최상위 지도자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했다. 러시아 사회는 계속해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1917년 가을까지 혼란은 계속되었다. 하층민의 봉기와 정부의 탄압이 반복되었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1917년 10월 핀란드로 임시정부의 탄압을 피해 도주했던 레닌은 러시아로 돌아와 혁명을 준비했다. 당시 볼셰비키의 영향력은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매우 커져 있었다. 10월 25일 볼셰비키의 적이 되는 주요 다리와 정부 건물, 기차역과 통신시설, 발전소, 은행, 경찰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혁명에 대해 임시정부 장관들은 겨울궁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했으나 16일 동이 트기 전에 모두 체포되었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순간이다. 이러한 혁명 상황이 소비에트 대회로 전해지자 대회는 모든 권력이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의 소관으로 이전되었다는 레닌의 선언을 승인했다. 소비에트 대회는 즉각 평화를 제안하고 이하 노동자와 토지에 대한 부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도시들 역시 소비에트 혁명을 지지했고 수많은 러시아인들은 비민주적인 폭력적 정권 장악에 분노를 표현했다. 소비에트는 수도를 장악했고 임시정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러시아 사회주의의 시작이었다. 볼셰비키는 2월 혁명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무능을 딛고 1917년 11월 러시아의 권력을 손쉽게 획득했다. 이들은 황폐화된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전시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제도를 탄생시켰고 1917년부터 1921년까지 유지했다. 전시공산주의를 이끈 인물은 볼셰비키의 지도자 레닌이었다. 레닌은 10월 혁명 이후 당뿐 아니라 정부도 이끌게 되었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1870년생으로 장학사 아버지를 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카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레닌은 일찍이 급진주의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활동했다. 이 활동으로 인해 시베리아에서 3년간 유형 생활을 하기도 했다. 레닌은 자신이 지위에 얻은 10월 혁명의 결실을 약 2년간 충분히 활용했다. 1922년 5월 뇌졸중으로 인해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되고 192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볼셰비키는 전쟁을 끝낸다고 선언하였으나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국내외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독일은 러시아에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고 레닌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은 1918년 3월 3일 조인되었고 소비에트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러시아는 약 220만이의 영토와 전체 인구의 26%를 잃는 가혹한 조건에도 조약을 맺었으나 독일이 패망하면서 조약은 발효되지 않아 러시아는 큰 손해는 입지 않았다. 제헌의회를 해산하고 독일의 굴욕적 조약을 맺은 레닌 덕분에 오히려 소비에트 정부는 존속될 수 있었다. 레닌은 재빠르게 러시아를 재정비하고 변화시키고자 했다. 볼셰비키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러시아를 재정비하려 했고 이는 전시공산주의라는 이름의 급진적 동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국유화는 법제화되어 확대되었고 거의 모든 사기업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으며 배급제와 토지 국유화가 실시되었다. 게다가 식량 징발령이 떨어져 농민과 정부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